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제일 힘든 강의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선교를 잘 하고 있어야지 이게 동기 부담이 없을 텐데 하고 있는 단계로서 일단 저의 경험과 또 제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스마트 선교사라는 주제로 저는 이 스마트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스마트 선교사라는 이름이 과연 정의가 뭘까? 이론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스타트업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통적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스타트업 선교사님들이 기업에 있듯이 선교지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스타트업 선교사님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면 J커브를 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면 좀 침체기를 겪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이 J커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 5, 6년, 7년까지가 조금 다운되는 시기도 있을 거고 우여곡절이 있는 시기일 텐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참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소개도 있었지만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 지금 센터장으로 있고요.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이제 코치로 있습니다. 이 전에는 LG를 30년 다녔고요. IT 회사 LG히다치의 대표이사를 마치고 의료기관인 유담 한방병원에 가서 의료재단의 병원과 바이오 회사를 총괄 경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의 전환을 이루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의 성격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ENFP인데요. ENFP의 성격이 여기 있지만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유난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일을 벌리면 마치기도 전에 또 벌리고 또 벌리고 또 벌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 이런 성격이에요. 정이 많고 해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제가 LG까지 대표이사를 할 때 제 비전을 코칭 CEO라고 세웠습니다. 이 코칭 CEO라고 세운 거는 CEO가 보통 경영을 잘하는 CEO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싶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장이 됐을 때가 한참 신앙적으로 한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을 단계여서 사무실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사람만 오면 막 설명하고, 또 토요일이면 직원들 나오고 해서 비전 스쿨을 열어가지고 말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신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 CEO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표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경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에 관한 코칭을 하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상을 틀려면 뭘 틀어야죠? 잠깐만 들어봐주세요. 이제는 대표이사에서 고문으로 경영을 넘어 멘토링 코칭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천 IT CEO 모임 솔리데어 부회장, 국산 소프트웨어 글로벌 진출 모임 KGIT 부회장, 그리고 최근에 북경어원대학 원수를 마치고 귀국하신 LG 히다치의 이때 제가 막 은퇴를 했습니다. 30년간 LG를 다니고 은퇴를 해서 이제 코칭 CEO가 직장 내에서 이제 직원들을 코칭하는 CEO에서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강의도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칭하는 이런 CEO로 전환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던 과정에 TTS 라디오에서 꿈꾸는 여행자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꿈꾸는 여행자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목사님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기업의 CEO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에 대한 전문가가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물색을 하다가 제가 서치가 됐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 것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그 PD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다음 세대의 활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좋아하는 이 사람을 캐스팅하자.
제가 이제 CB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라는 프로를 100회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CEO들이, 크리스찬 CEO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세민 대표님이 두 번째 프로그램에 나가셨을 때, 또 우리 FMC에 소속되어 계시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나오셔서, CEO들이 한 3분 나오면 목사님들이 한 분, 선교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긴 하는 그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프로는 아니었지만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다가 이제 큰 하나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이 방송에 어떤 분을 출연하게 해달라 해서 탈북자학교 교감 선생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어떤 기부자가 나타나셔서 매년 4천만 원씩 지금까지 계속 기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탈북자학교가 크게 지금 이 방송 프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발발하게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이 프로 잠깐만 들어보시죠. 라디오 방송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제 첫 방송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늘 꿈에만 그리던 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도착하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행에는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시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셔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프로에서 제가 항상 인트로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고 왜 여행과도 같은지를 인트로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미래를 계획할 때 설레이고 여행할 때는 굉장히 고생스러워도 즐겁고 또 갔다 오고 나면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이러는데 왜 인생은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짜증나고 과거가 후회스러울까? 이런 이제 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처럼 미래를 설레임으로 현재를 즐거움으로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면서 살자 이런 이제 톤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를 갖다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던 와중에 2015년도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전도 여왕 이수정 사장님 손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생명 대표님을 됐는데 그때 ITMC 2015를 홍보하러 솔리드에 오셨는데 전생명 대표님의 그 짧은 스피치를 듣고 이수정 사장님이 본인이 이제 스마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면서 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데 제가 놀고 있으니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마치 놀고 있을 때래가지고 이수정 사장님을 돕다가 제가 FMC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자선 음악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고 우리 애가 연주하고 뭐 이렇게 참여하고 뭐 물건을 네팔에서 가져다가 목도리를 팔기도 하고 또 미술대회나 미술 전시회도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ITMC 2년마다 열리는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또 강사로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짓기 운동, 컴퓨터 센터 짓기 운동에 관하면서 네팔의 카트만두에 한 곳, 그 다음에 포카라는 곳에 한 군데 컴퓨터 센터를 지었어요. 이 영상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세명 대표님하고 같이 가서 네팔 포카라 사랑꽃이라는 마을에 컴퓨터 센터를 만드는 그 영상이 한번 보시죠.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며 좁은 산길을 오르다 보면 해발 1500m의 사랑꾼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빈민자들이 살던 이곳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이 촬영은 이 높은 곳에 교회와 선교 유니콘이 세워지고 IT 선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지고 놀 게 흑뿐이었던 아이들의 손에 악기가 들려지고 마을은 찬양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가득했던 이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전기로 만들어진 노란 전구 아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성방송과 인터넷이 설치되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내준 스마트 아이들과 노트북으로 찬양과 말씀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팔과 같이 전도가 금지된 이웃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IT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MNC는 스마트 바이블과 노트북을 보급해 IT 센터를 중심으로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는 IT 선교, FMNC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우리 도와주신 분들하고 만들어서 FMNC에 납품한 이런 영상인데요. 아마 FMNC의 사역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상이 아닐까, 고퀄리티의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솔리데오라는 크리스찬 IT CEO 모임에 있다 보니까 이수정 사장님이 첫 번째 포를 저한테 했고 또 그 다음 포를 하신 분이 김중재, 이카드벤의 김중재 사장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많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돈의 금액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장학재단 설립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또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자. 이거 좋은 일이다 해서 저희 딸을 너 이거 해라 이래갖고 입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장학금을 대주는 학교지만 장학재단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돕는 장학금을 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꾸는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특히 선교단체,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되게 많이 장학생들을 돼 있어요. 이게 차상위 계층이라는 계층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 자녀들이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전도단, FMNC 이런 분들이 많이 됐고 여기에 이제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됐고 이 장학재단은 지금 이제 매년 3억 내지 4억의 도네이션을 하세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로운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돈이 안 벌어지면 장학금이 끊깁니다 하고 또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섬기고 계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자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은 중고등학생들한테 꿈을 주다 보니까 고등학생 2학년 한 명이 작년에 창업을 하겠다고 나와서 테드 강의에 나갔다가 세바시에까지 나갔어요. 근데 창업은 올해 지난달에 했어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6천만 원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해외로 무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창업 서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코딩을 유아들이 코딩을 할 수 있을 때 영어를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글로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한글로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았고 자기는 교육 사업과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제 큰 폭을 갖고 있는데 이 꿈꾸는 장학재단이 청년들한테 꿈을 품어주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창업하는 이런 학생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장학재단 역시 탈북자학교를 후원해가지고 수많은 탈북자학교 학생들이 불러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IT 미션 컨퍼런스라든가 청년 컨퍼런스를 많이 했어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의 진로 컨퍼런스도 3일짜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동안 하는 컨퍼런스를 보고 국경에 가서도 유학생들 대상으로 3일 동안 하는 컨퍼런스를 보고 IT 미션 컨퍼런스도 3일 동안 되잖아요.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봤더니 강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CEO들하고 만나서 직접 궁금한 것들을 대화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16년도 겨울에 이태원의 리움미술관옆에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가지고 이 청년들을 초청해서 CEO들을 초청해서 CEO들이 청년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멘토링해주는 이런 이름을 이제 CEO가 쏜다는 이름 하에서 2016년도 겨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대학 수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여는 우리가 빵 사가지고 대학을 방문하는 이런 걸 하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저녁 예비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집도 토크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대 사장님, 40대 사장님, 50대 사장님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CEO가 쏜다를 했는데 이 CEO가 쏜다가 발전을 해가지고 교회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아름 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한아름 성교회는 춘천에 계시는 목사님 수십분이 선교를 함께 하려고 만든 선교회. 그러니까 각자가 해외 선교를 가기가 어려우니 연합해서 가자는 거로 이제 춘천에 목사님들이 만드셨는데 어느 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왜 초청을 했냐면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 청년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기에 대한 특강 강사로 저를 오라고 40분만 좀 스피치를 해달라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는 4시간 동안 토론회를 하고 돌아오고 제가 샘플로 체리 이북 플랫폼을 보여줬는데 그분들이 저 사람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디시정 사장님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들이 전부 체리에 가입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LG를 은퇴하면 사장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2년간 회사에서 이렇게 고문 처고를 내서 차도 주고 급여도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제가 아까 말한 선교회도 가고 다음 세대 일도 하고 CEO가 쏜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위담 한방병원에 계시는 최서영 이사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그쪽 안에서 새 길과 새 일, 아까 찬양에도 있었지만 새 길을 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새 길과 새 일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는 12주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강사들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게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인 출신을 좀 영입해야겠다 해서 저한테 그 강의 꼭지를 좀 맡아줄 수 없냐 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몇 개월을 지내다가 이 사람을 경영자로 영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분이 저한테 의사는 병원에 치료를 전담할 테니 병원의 경영을 저한테 줄 수 없겠냐 해서 제가 이제 위담 한강병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갖고 새 길과 새 일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됐어요. 그때 그 새 길과 새 일이라는 사단법인의 초창기 그 말씀 전달을 우리 전생명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새 길과 새 일을 하나님이 내시리라는 그 말씀 구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새 길과 새 일이라는 곳은 교육 사업을 하면서도 기부 사업을 많이 해서 체리를 이용한 기부 랭킹 1위가 됐었어요. 이 사단법인이. 그래서 명예전당에서도 1위, 2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었고요. 여러 곳에 기부금을 이 단체가 모집해갖고 전달하는 이런 일들도 했었고요. 미디에이터 교회라고 교회도 설립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직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도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바이오회사하고 병원을 만들고 충주에다가 통합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과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되게 한방병원에 많이 오는데 우리 전생명 대표도 그때 위 상태가 너무 안 좋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사장님이 전생명 대표를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인지를 하셔서 무료로
장기간 치료해 주셨고 그때 건강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음식 식습관도 바뀌는 요새는 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게 되셨고요. 또 한 분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저희 집에 잠깐 머물고 가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병원 오픈할 때 한 달간 VIP 최초 고객으로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병원에서 풀코스로 비용 가서 9천만 원 됐을 거예요. 풀코스로 있으면서 요리를 드시면서 온천을 하면서 한 달간 있다가 돌아가시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이 병원에 제가 있는 이 병원에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영상. 국가지정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수술 수원고에서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습니다. 양박과 한박, 대체의학까지 접목한 새로운 통합진료 시스템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암 환자에게 벌침에서 추측. 그래서 이 병원에서 오프닝 세레머니를 이제 해야 하잖아요. 병원을 오픈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MBC 30년 프로 PD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병원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CTS 기독교 TV를 찾아가서 CTS 기독교 TV 안에 암 환호 합창단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암 환호 합창단이 오프닝 행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마침 충주 수안보 안에 암병원이 생기는데 그곳에 가서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PD가 해서 CTS 그 암 환호 합창단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병원 오프닝하기 전날에 오셔가지고 그 환자복을 다 입고 거기서 각종 기계, 최신 기계들 치료를 다 받으시면서 오후에는 그 뒤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 손잡고 한 몇십 명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건데 산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오프닝 행사를 암환우 합창단이 암환우를 위로하는 또 새롭게 생긴 병원에 새롭게 생긴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게 40몇 군데 언론에 돼서 도피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보면 가는 곳을 다 선교지로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스마트 선교가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에서 또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6년이 뭐죠? 일제시대 36년에서 해방대장이죠. 나도 이제 직장생활에서 해방돼야겠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 내려가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살기가 좀 적적해서 유튜브 찍고 뭐 이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쉬러 갔는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매일 밤 바베큐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남매 가족의 실장 역시 생명선 중에서는 해독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제가 매일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도 여기 가 있다가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 그러니까 아버님이 7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8월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추도 예배를 우리 형제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아까 고기 바베큐 하고 있는 그 장소에 테이블에 앉아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저녁 오늘 이게 없었으면 거기 계속 있었을 텐데 요 아침 10시 밤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양인데 우리 FMNC에서는 2년 전에 리트릿을 여기서 해서
선교사님들이 참 무식 먹더구만요. 고기를 무식 먹고 나서 홍게라면을 끓여 먹고 그 속에 밥을 집어넣고 죽을 만들어 먹고 다음날 아침에 바다에 가서 그 뜨는 거 같이 가보시고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이 양양 꿈꾸는 요새에서 했는데 이 꿈꾸는 요새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제가 들어가는 단체에다가 다 꿈꾸는이라는 걸 붙입니다. 아까 장학회도 꿈꾸는 이었잖아요. 이 집 이름도 꿈꾸는 요새요. 제 방송 이름도 꿈꾸는 여행자였잖아요. 꿈꾸는 요새라고 했었는데 의미는 꿈꾸는 곳이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잠깐 보면 다음 편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양양에서 있으면서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러 서울의 우리 교회, 한남동에 있는 우리 조이어스 교회에 올라오고 또 주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내려가서 또 평일날은 지내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 예배는 참여하는데 근데 예배에서 말씀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뭘 하지 앞으로 그때만 해도 뭘 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진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저는 이런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녀 세대들 선교 세대 차세대들한테 디딤돌이 좀 돼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디딤돌 코치가 좀 돼주고 그 다음 젊은 청년들 창업하는 청년들 취업하는 청년들한테는 비전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 제 또래 50, 60 신중년 세대들이 꿈을 갖게 해주는 이런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6개월 놀고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 이름이 C-스토리예요. C-스토리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는 C, God'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라. C-스토리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바다에 있으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를 바다에 C를 해가지고 C-스토리 이건 노름하고 연결이 된다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게임이. 그래서 이제 C-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들의 이야기 그래서 C-스토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들이 협력해서 하자 해서 시너지의 C 따가지고 C-스토리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 히스토리가 있다면 그 이름이 히스토리는 HII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SI 스토리로 해갖고 C-스토리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회사를 창업했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우리 신중년 세대들이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예요. 코칭 일도 있고, 컨설팅 일도 있고,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냥 넘어가죠. 잠깐만요. 이것도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제 첫 번째 북 콘서트입니다. 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여기 분들이 결혼을 배우다 이번에 와서 지금 이어서 작가님. 넘어가주세요. 잠깐 이제 이미지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사실은 제가 사장 때 책을 쓰고 싶어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작가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녁을 탁 사드리고 얘기를 나눠서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작가 두 분이 책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계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누구한테 뭐 보여주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쓰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됐고 이렇게 해서 난 좋은 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 작가님들은 그런 글을 쓰면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말렸어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있는 걸 이호셉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그 작가님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책을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바다에서 6개월 살면서 힘이 빠지셨네요.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되셨나요? 이때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책을 쓰면서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책 제목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목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목이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 때였는데 집사님의 삶은 자기의 꿈을 통해서 남의 꿈이 빛나게 할 때 행복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이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라는 제목을 지어주셨고요.
책 제목에 챕터의 제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가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놀아야 꿈이 보인다 4장, 떠나야 꿈이 보인다 5장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꿈을 못 봐요. 경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자꾸 거기에 습관적으로 가다 보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6개월 동안 꿈을 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놀아야 꿈이 보인다, 떠나야 꿈이 보인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 그 제목이 또 너무 좋다고 책이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는데 그 다음 안 찍었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청해보세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인생에 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내가 이 비전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고 회사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기아대책기구의 유원식 회장님인데 제가 LG를 그만둘 때 3월 23일에 그만뒀는데 3월 20일 날 저를 기아대책기구 좀 들어오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냐 이제 하면 그때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글로벌 기업에 16년인을 사장이나 임원을 했는데 기아대책기구 회장이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기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의 행복도가 100배는 더 행복해졌어요. 급여는 뭐 말도 못하게 들었는데 행복 지수는 100배가 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을 저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꼭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음성이 좀 이렇게 좀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며칠 후에 청년의 뜰이라는 청년단체로 들어가게 돼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비전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청년들의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또 3월 23일에 제가 또 참 비장한 거죠. 퇴직한 날짜에 회사를 또 6년이 또 지나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립하고 일주일 후에 오픈롤의 본인택 대표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픈롤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진로, 창업, 취업 이런 걸 제일 크게 하는 스타트업이고 한 회사인데 선배님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고문을 맡아주셔가지고 상장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회사가 상장해야 하는데 지금도 너무 젊으니까 경력이 많은 우리 선배님을 좀 모시고 싶은데 제가 회사를 창업해놓고 일주일 만에 오픈롤에 고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청년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LG를 그만두고 제가 첫 번째 했던 건 금식기도에 들어갔던 거고 나오자마자 중국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받았어요. 중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 일본어는 뭐 했으니까 이제 중국어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야 하잖아요. 주일이면 또 새벽 예배도 가야 하고 그래서 학교 주변을 찾다 보니까 학원로 교회라는 학교 옆에 학원로 교회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원로 교회를 제가 처음 나갔어요. 나갔는데 학생들이 300명 교인 중에 290몇 명이 학생이고 성인들이 3, 4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청년이 또 처음 나온 청년이 하나 32살의 청년이 하나 처음 나왔는데 회사를 창업한 지 2년 차인데 중국 시장 조사를 하러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니까 충신교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수정 사장님 잘하는데 이랬더니 본인이 이수정 사장님 담임 부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얘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이 와이셔츠가 이수정 사장님이 선물한 와이셔츠다 이러는데 그 와이셔츠 가게를 제가 소개해줬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번지다가 그 이태원에 이수정 사장님이 이태원에서 100벌의 와이셔츠를 상품권을 받아가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쿠폰을 나눠줬는데 그것으로 옷을 사입고 가셨던 분이에요. 중국으로 가시면서 그러다가 그럼 이수정 사장님 데리고 와서 본인택 대표하고 저하고 해서 강사해서 비전 컨퍼런스 유학생 대상 비전 컨퍼런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가가지고 3박 4일간 비전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이 본인택이라는 청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포스코의 인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직원들이 직무 만족도가 너무 나쁘다는 걸 알고 1년 만에 나와서 창청교회를 다니는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렇게 연세대학교 안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창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진로 사업이 이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도와주자 해서 이제 도와주다가 이수정 사장님이 이 친구를 데려다가 솔리데오라는 우리 기독교 모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어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매년 키워나갔는데, 아까 제이컵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6년 차까지는 회사가 거의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 4, 5년 사이에 쫙 성장을 하더니 HR, 그러니까 채용 관련, 창업, 취업 관련해서는 최초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 됐는데, 딱 하자마자 첫 번째 연세대학에 기부를 20억을 하고 자기를 키워준 연세대학. 이 친구는 지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 여름 휴가는 언제 가냐니까 창업한 이후 휴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훌륭한 오픈 노래의 본인들 대표하고의 만남이 또 저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코치로 오픈홀 고문을 맡으면서 이 일을 겸한 거예요. 여기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코칭하고 있는, 현재 지금 코칭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는 우리가 집에 먹다 남은 약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약이 뭐지? 하고 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뭔지를 분석해주는 애를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좀 추세인데요. 저는 이런 트렌드 흐름에 그 친구는 우리가 음식 맛을 볼 때 이게 맛있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과학해서 해석을 못하잖아요. 음식의 맛을 비교해 다양한 자격 과정 그리고 이민자 친구는 다문화 가족하고 대학생들 취업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부분을 써서 나오는 그 친구는 만화로 기업 홍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 사용자들을 홈 시스템이나 아니면 랭킹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그 친구는 그 사진을 가지고 떡볶이, 파스타, 라면을 만드는 소스 사업. 진하고 감칠맛 캐럿의 의미는 나쁜 체포가 지금은 하와이가 만들다가 아니라 어디서 하와이 가서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영상 찍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외국인들도 고사리가 없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일본에 오픈하고 공장 이원화와 저희가 이제 계약농가를 찾아 이제 그 친구는 단백질 그래놀라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팔아요. SNS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H마트 야식 지금 아니면 단백질 맛이 없잖아요. 그 그래놀라를 만들어서 아주 건강한 칼로리에 좀 맞춰져 있어요. 21년 5월 저는 맨날 이런 친구들하고 살아요. 12월 제대로 그냥 한참 모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래놀라 이 친구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 기업 홍보 전략을 짜는 일을 해요. 근데 사랑의 교회 챗GPT 신고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엄청 좋아요. 저희 이제 마케팅이랑 여행이나 이런 필요하시면 편하게. 이 친구는 반려견 산책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송파구에서 개는 안 키우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반려견 사업자를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는 그 헬스를 가서 안 받고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건강에 관련된 앱을 만들어요. PT 공립을 지금 MVP 어플만 있어서 정치버전에 그것보다는 이제 트레이너를 활용해서 뭐 올해 이제 스pon서를 목표로 해서 목표는 신도를 조성하는 이 친구는 엊그제 2억 투자를 받았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홍보해주는 창업하는 일단 보는 거거든요. 정보가 커피 막 쏘더라고요. 2억 투자를 받는다는 회사 밸류를 20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 만든 지 9개월 만에 20억 회사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 샐러드, 로봇 팔로 샐러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샐러드 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웹툰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이 있는 친구는 웹소설 웹툰으로 만들어내는 두 가지 사업인데 첫 번째는 이거 웹툰 얼마나 만나 테스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매력이 안 나오고 웹소설 이제 카카오에 공간은 다 터져 1억 원 정도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프로듀싱 기간을 주고 모바일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보존화된 것도 까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튜디오에 가지고 있는 후원이나 결제에 대한 수수료 가져가는 건데 현금이 한 60만 원 정도. 거래 후에 대금을 잘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금화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 일본에서 투자가 되고 아실만한 기업은 공차라고 버블티
플로어에서 공차. 그거 말까지 이제 이 그 친구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침대에서 무료급여를 하잖아요. 그 스마트 침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는 이제 순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이 스마트, 아버지는 그 전통적 사업을 하신 거고 이 아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스마트 침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그 제가 이런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 사람들 이 2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코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추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30대에서 20대로 창업이 내려오고 있는 시기예요. 또 20대에도 10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대학생 시절로 창업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취업할 때 창업할 거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창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 창업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내려오고 점점 나이가 내려오고 있고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 창업들. 여성들은 또 가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 창업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이 이제 강남 창업허브센터인데요. 이거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강남구가 12일 역삼동 창업가 거리에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를 위치하고 취창업 허브센터는 창업기업에게 사무실 임대와 투자 사무실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상담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취창업 지원 기관을 한데 모아 타기업 기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사업 아이템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23개의 입주기업이 강남구의 차별화된 창업지원을 통해 여기 지금 FMS가 참 많이 와서 이사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에 이스라엘 MK 중고생들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MK 자녀들 목사님도 같이 오셨죠. 그리고 와서 그 친구들한테 진로에 대한 거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창업과 거리 변화시켜주고 중국집 가서 점심 사주고 그리고 이제 보냈고 수요일 날은 경기 외고 기독 동아리에서 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왔었는데 이 기독 동아리 아이들이 창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가 고등학생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얘들이 눈이 막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걸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 센터에 지금 교회 단위로 좀 하려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에 와요. 그래서 저는 거의는 주일날에 자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번 달에도 맑은생 감천교회 우리 박열광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시던 교회가 거기서 단체로 오시고 근데 점차적으로 교회 청년들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찾아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업하러 오는 친구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와요. 처음은 내가 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 다음 상담은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면 예배 같이 드리면 내가 그 다음에 밥 사주면서 비즈니스 상담을 해주겠다 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온라인으로 지방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이제 교회로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리더가 돼서 싱어로서 예배에 앞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올라온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창업하기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시니까 또 교회도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든 게 라떼클럽입니다. 이게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커뮤니티 100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100세 시대의 인생 전환 프로젝트 했는데 라떼클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지금 라떼클럽으로 바꿨어요. 다음 주에 또 하는데 50대, 60대 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이미 한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볼 거냐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 보죠. 이 이야기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선교, 스마트 선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앞에 L은 러닝이에요. 러닝. 배우자. 그다음 T는 트레이닝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실습하자. 그다음 C는 뭐겠어요? 챌린지입니다. 배우고 트레이닝 받은 다음에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50대, 60대들이요.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하냐면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가지만 질문하는데요. 몇 살까지 살 거냐? 인생의 전설기를 몇 살이라고 보냐? 그럼 일을 몇 살까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할까 그러면 이 4가지의 질문 속에 우리 스마트 선교가 있다고 봅니다. 김강석 비교적 오래 본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강석 대표님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제 아버님만큼 살 것 같습니다. 몇 살? 아버님 90인데 건강하십니다. 90대 건강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왔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월요일 날 왔던 친구들은 의욕이 조금 그건데 80살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에 왔던 친구들은 100에서 120살까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에 별 재미가 없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오래 못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근데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3단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기, 일하던 시기, 은퇴하고 또 살아가는 시기 3개로 나눴는데 지금 100세가 늘어나면서 서드 에이지가 늘어났어요. 세 번째 인생의 단계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컨드 에이지하고 서드 에이지는 50, 60들이 전환을 하는 요 시기에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이 100세 인생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전생의 대표님 인생의 전성기를 본인은 몇 살로 보세요? 90세. 너무 우수합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 보면 100세도 전성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생의 전성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중학교 아이들의 답은요 20대, 30대라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 물으면요 30대, 40대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40, 50대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의 전성기는 실제로 올드 모델의 평생 70살, 80살까지 살 나이에서는 45세 정도가 한참 피크, 기업으로 따지면 부장급, 임원급, 요 당시가 본인의 전성기고, 그 다음부터 내려간다 그래요.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체적, 경제적 가치를 두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뉴 모델,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4단계 인생에서의 뉴 모델은 인생의 전성기는 7, 80대, 전성기는 90대라 했는데 7, 80대가 전성기고 5, 60대는 인생의 전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은 뭐냐? 성장기,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와 경력을 만드는 이런 인생의 시대고 5, 60대의 인생을 전환을 해서 70, 80 시대에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대예요. 전생님 대표님 아마 파워블로거가 돼가지고 수억만 조회를 하는 거 이런 거 유튜버가 되고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상당수가 안 믿어요. 그러면은 전성기가 뭐냐? 전성기. 경제적, 신체적인 게 전성기냐? 아니다 이거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적당한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또 삶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가 인생의 전성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 얘기 하려고 자기까지 끌고 가겠어요? 성교할 나이가 70대, 80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살까지 일할 거냐? 결국은 80살까지는 일해야 한다. 근데 80살까지 일해야 한다니까 젊은 애들이 기겁을 해요. 젊은이들의 꿈이 뭐겠어요? 건물주예요. 왜 건물주인지 아세요? 빨리 건물 사놓고 일 안 하고도 임대료 받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그럼 건물주가 되고 싶니? 하면 30대, 40대에 되고 싶다고. 그럼 30대, 40대에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하니? 연끌을 해야 돼. 이 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사야 하고 이런 게 40대에 은퇴해서 여가 생활을 하고 해외여행하고 돈은 어디서 나냐?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생각들이 80% 이상이에요. 교회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80까지 일해야 한다 하면 80까지 일하는 게 행복할까? 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거냐,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선교해야 돼요. 선교. 이건 뭐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디 부족에 투자를 좀 해놔야 돼요. 나는 선교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좀 활용하면서 선교를 계속 하려면 어딘가 투자를 잘 해놓은 거죠. 좀 투자가 되고 또 취업이 되는데 요새 나이가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한 10가지 계좌에서 급여가 나오거든요. 어디에서는 30만 원 나오고 어디서는 50만 원 나오고 어디서는 300만 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계좌에서 나와요. 왜? N 잡으니까. 강의하면 오늘은 안 주시겠지만 다른 데 가면 강의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파트타임 시간제로 일하기도 하고 또 창업, 제가 김밥집을 냈거든요. 3달 전에. 대표님 드셔보셨잖아요. 제 친구 부부하고 함께 투자해가지고 서초동에 김밥집을 하나 냈어요. 그걸 창업해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에 있는 재산 속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코인 하나를 또 투자했더니 그게 뭐 14배에서 7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이거 좋네. 이 돈 벌으면 어디다 선교하지? 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요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리데오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제가 회사 대표일 때 크리스찬 IT CEO 모임에 갔다가 이수정 사장님도 만났고 김준일 사장님도 만났고 전세면 대표님도 만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야대체 기부의 요소회장도 만나고 이런 분들을 구속해서 110명입니다. 119명이 되는데 118명의 크리스찬 CEO 분들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인데 조금만 들어와 넓게 깊게 한번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커뮤니티 중에 저는 솔리데오라는 사회적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하려할 때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냐? 저는 FMNC가 이런 커뮤니티가 돼야 한다고 보고 결국은 FMNC를 통해서 뭘 배운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 100세 사역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할까라는 커뮤니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계신 간사님들부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돼야지. 나는 뭐 일찍 은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뭐 성교하라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70대, 80대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공부와 활동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워크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3단계 인생이에요. 3단계 인생은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은 일을 하고 우리 시대에 은퇴하면은 노년기를 여가생활 연금 받으면서 지내겠다.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퇴 시기를 더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은퇴 시기가 49.2세입니다. 평균. 40대 내려왔어요. 근데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은 45세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직장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실제도 그럴 거고. 근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변해야 하냐면 100세까지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일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전환은 우리나라에서 3번 내지 4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지막은 아파트 좀 이렇게 하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3번, 4번 전환이 되고 미국은 6번 내지 7번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보기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70번, 80번의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 전환이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전환이 일어나냐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의 10년 후는 멀티잡의 시대. N잡노, 그러니까 기기 이코노미라는 거죠. 지금 경제 이코노미가 기기 이코노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의미 일을 할 거냐, 돈 번 일을 할 거냐, 어느 거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뭐라 하겠어요? 젊을 때는 뭘 해도 좋다. 나이 들면 다 하게 돼 있다. 젊을 때 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젊을 때는 이거 저거 경험을 해서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 내 가치가 높아졌을 때 550, 60을 전화서 70, 80이 됐을 때는 장학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100세까지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언제부터?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건강 관리해야 돼.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술 시간 먹고 다 놀고 하다가 은퇴를 딱 하니까요. 고혈압, 당뇨 다 생기더라고요. 만성질환이. 그거를 해결하려니까 개인 카드가 수십 대가 늘어나요. 법인카드가 먹었는데. 근데 이런 이제 건강 관리가 젊을 때부터 해요. 요새 젊을 때 술 안 먹잖아요. 그리고 헬스클럽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을 평생 해야 돼요. 계속 직업 전환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럴 때 직업 전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교육. 이거를 신중년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 전환하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해갖고 가족이 요새 결혼 안 하잖아요.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우연도 가족이라 돼가지고 구청에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80이 됐는데 부인도 안 계시고 자녀도 헤어져가지고 우연고 가족이 돼 돌아가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불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족이 되게 젊을 때부터 잘해서 가족 관리를 잘해야지 동생 가족의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X 남편들에 저는 이번에 X 남편이 뭐지 했더니 옛날 남편을 X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X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헤어진 분들이 속이 많구나. 이거 제가 단답하는 것 같은데 이 가정 공동체가 잘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여가는 은퇴 후에 즐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서핑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놀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가 생활을 평생 이게 다단계 인생,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인생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패널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 이 여가 중에 최고가 뭐겠어요? 선생님들이 여가 중에 최고가 뭐예요? 성교. 스마트 성교입니다. 스마트 성교가 우리 해외도 다니고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이 공부해 가면서 스마트 선교를 내 평생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 스마트 선교가 우리의 여가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 하면요. 저는 제가 스마트 선교라고 하는데 제 이름이 최종원인데요. 언젠가 제 이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하고 어디 가면 자기소개 하잖아요. 사장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최종원입니다 하고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좀 저런 게 다 있었는데 제 이름을 주고도 안 되죠. 그게 있고 또 저는 JWC입니다. 이 와이셔츠 이런데 JW 종원 최 이렇게 다니는데 저거 지저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서 제 이름에 대한 해석 정체성을 저렇게 해석했고요. 저는 이제 코칭 CEO라고 제 블로그명이 들어가면 블로그에 네이버 들어가면 코칭 CEO예요. 블로그 이름이. 이거는 이제 진로, 취업, 창업, 생애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코칭해주는 이런 CEO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이제 유튜브명은 꿈꾸는 여행자예요. 아까 꿈꾸는 여행자. 그리고 제 집은 꿈꾸는 요새예요. 근데 꿈꾸는 여행자인데 무엇을 꿈꾸는 여행자인가? 제가 교회 가면 퀴즈를 내요. 목사님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을 꿈꾸는 여행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하면 목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지고 정말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여행자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꿈꾸는 요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요새이기도 하지만 요새 뭐하니 했을 때 나 요새 꿈꾸고 있어.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실업자 마지막 날 영진항에 가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실업자 같지 않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주셨네? 와 대단하시다. 제가 내일 모레 머니투데이 파워 인터뷰에 나가요. 생방송 이제 방송을 녹화하는데 한 40분 녹화하는데 그 자필로 자기의 희망 메시지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자필로 썼어요. 제 글씨를 자신 썼는데 제 자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꾸는 여행자의 정의를 꿈꾸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꿈꾸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거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내 시대의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내 시대 다음 지나가서 다음 세대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추도예배, 부모님 추도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편 23편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화여고를 나오셨어요. 옛날 그 당시에 돌아가신 지 이제 41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데리고 옛날 모교를 좀 데려다 달라 해서 이화여고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화여고를 나왔고 여기가 기독교 학교였고 여기에서 내가 졸업해서 강릉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가족들이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평생을 교회를 못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그게 하나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신앙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4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집안이 전부 신앙인이 되었고 추도 예배를 지낸 지가 10년, 제사에서 바뀐 지가 10년이고 어제는 우리가 온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기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가진 꿈은 나 시대에 아니더라도 내 자식과 자손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여행이라 스마트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